2차 때가 달라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멀쩡하고 멋지고 잘생긴 그런 남학생이 정말 턴도 열심히 돌고 날개를 푸드득 하면서 공중부양을 하고 했는데 2차 때 당일 대사가 첫 번째죠. 하는데 갑자기 말을 이렇게 해버린다는 아 그래서 자네가 연기를 안 했구만. 날개를 푸다닥 피워서 공중부양을 했구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의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손봉희 학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시험을 지금 가천대학교도 연기 전공이 있고 연출 전공이 있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좀 어떻게 보나요? 올해 2024학년도부터 정원을 좀 30명으로 전체 정원을 조정을 했고요. 30명이요? 예, 30명 중에서 24명을 연기 전공, 그리고 6명을 연출 전공, 이렇게 좀 나눠서 뽑을 예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연기학과들이 그렇겠지만은 한 70-80% 이상은 좀 공연을 베이스로 그렇죠. 한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20% 많으면 25% 정도는 말씀드린 그 영상이라든가 그 밖에 좀 스텝을 그쪽으로 좀 공부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한 교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천대만의 선생님 특별한 장점이나 뭐 요거는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뭐 커리큘럼에 뭐 어떤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혹시 있을까요? 좀 국내에 있는 다른 연기 관련 학과에는 없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교과목 중에 연기 연출 1대1 수업, 1대1 교과가 마련이 되었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수업은 정해진 시간 동안 교수 한 분과 학생 한 명이 실질적으로 맨투맨으로 1대1로 좀 학생이 어려워하거나 뭐 연기적으로 뭐 인물 분석이라든가 어떤 호흡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신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야말로 그 학생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좀 맞춤형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완전 과외네요, 예, 과외. 그렇습니다. 과외입니다. 그럼 한 명당 주어진 시간이 한 대략 명당 1시간. 1시간이요? 아니 그럼 선생님이 몇 시간을 수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그런 1대1 수업이 1대3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1시간에 교수님 한 분하고 학생 3명이 한 클래스로 운영이 되는 수업으로 현재는 1대3도 엄청난데요. 대단합니다. 네. 가천대가 이렇게 막 계속 성장하고 있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1차 시험에서는 특별한 특기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특기를 좀 발굴해서 그 특기를 발표하시는 그런 형태로도 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연기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스스로 해보시고 내가 연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좀 나은지 아니면 연기도 좀 잘하지만 나는 좀 이러한 독특한 탁월한 특기가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특기로 이렇게 지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는 실제로 학교에 마련된 그 학과 극장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1차 때 교수님 특기로만도 보니까 그러면 정말 나는 연기에 좀 자신이 없어. 난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노래만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춤만 추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겠네요. 네, 특기라는 게 그냥 정해진 어떤 룰은 없이 그냥 특기 이렇게만 좀 나와 있나요? 뭐 춤이든 노래든 연기든 거기 연기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그 특기는 그런 범주 내에서 좀 자유롭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에서부터 보이죠. 저 사실은 연기 자신 없어서 노래할 거예요. 무용할 거예요. 그게 좀 암묵적으로 좀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정말 특출나게 만약에 연기는 좀 부족하지만
뭐 움직임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노래를 잘한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너무 첫 1차에서 이렇게 특기를 본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죠. 네. 많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네네. 좀 그런 교수님 말씀하신 관점에서 이 친구는 몸의 운영이 괜찮네. 참 소리가 괜찮네. 네. 저 친구 2차 때 좀 다시 보고 싶은데 하고 실제로 그 친구를 좀 마킹을 해서 2차 때 극장에서 다시 보면 2차 때가 확 달라요? 깨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멀쩡하고 멋지고 잘생긴 그런 남학생이 정말 턴도 열심히 돌고 날개를 푸탁탁 하면서 공중부양을 하고 했는데 2차 때 당일 대사가 첫 번째죠. 하는데 갑자기 말이 이렇게 그러다는 그래서 자네가 연기를 안 했구만. 날개를 푸다닥 키워서 공중부양을 했구나. 저 가번호 24번입니다. 안타까워요. 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 갈수록 아이들이 그 유튜브나 이렇게 책도 안 읽고 많이 말을 안 하고 그 문자로만 소통 이래서 점점 더 그게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아이들이 발음이나 말을 못하는 친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걸 느끼거든요. 저는 심사하면서 너무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어져 노출되니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친구들을 몸속에 자기도 모르게 좀 들어오는 영향도 크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연기예술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앞에 심사위원들 앞에서는 가천대 커리큘럼이 좋고요. 학교에 뭐 3대 정신이 총장님 말씀하고 뭐 이렇게 애들도 만들어진.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그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야말로 너무나 준비된 멘트잖아요. 누군가가 또 다 만들어준 맞아요. 그 멘트고. 자, 그러면 선생님 2차 때 당일 대사들은 주로 뭐 고전에서 내나요? 어떤 식의 형식이 좀 있나요? 당일 대사들은 한국의 수필이라든가 네. 좀 소설이라든가 네. 어떤 산문이라든가 뭐 좀 형식 스타일에 구애받지는 않는 편이고요. 꼭 희곡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군요.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기준으로 희곡에서 발췌를 제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모든 문제를 다 한국 소설이라든지 네. 수필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발췌를 했고요. 그 당일 대사가 네. 한 50초 정도로 시간이 제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분량은 아마 한 4줄에서 5줄 정도 여러분들께서 그 학교에 도착하시면 1차 대기실로 가시면서 30분 정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할 사항은 그 주어진 텍스트에 어느 지점에 쭉 스토리텔링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네. 한 부분에 괄호가 이렇게 비어져 네.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네. 전혀 다른 게 나올 것 같아요. 학생들도 이제 처음 그런 문제가 출제됐던 연도에는 학원에서건 학생들도 이제 그런 멘붕이죠, 문제는- 멘붕. 네, 멘붕을 해서 전혀 다른 학교에 네. 없던 새로운 예. 와.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이게 주어지면은 아무리 5문장이지만은 좀 짧은 시간이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깊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좀 그 해석도 그렇고 이거를 좀 자기화시켜서 무대에서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네. 그래서 무대 이제 시험장에 들어오자마자 가만히 가번호 28번입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50초가 지나가서 땡 치고 아이고, 다음으로 넘어간 어떡해.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럼 그런 친구는 땡인 거죠? 기회가 안 되죠?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스톱워치에서 50초가 되면 어떤 친구는 주어진 텍스트는 한마디도 안 하고 괄호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럼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가번호 말하고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몸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어머, 어떡해. 그 상황을 좀 재현하는 형태. 네네. 팔음절이라는 부분도 아이들이 모르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뭐 이런 좀 의성어 의태어로 괄호를 어머. 이럴 수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떡하면 좋아요. 놀라운 것 같아. 근데 진짜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음절이나 어떤 기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친구들. 예전에 저도
뭐 자기를 한번 PR 해보세요. 근데 그 PR이라는 말을 모르는 네. 친구도 있어서 자기 자랑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음절이란 말은 알아도 팔음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렇죠. 친구도 많죠. 네네네.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초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밑에 주의사항에다가 주어진 텍스트를 뭐 임의로 변경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할 경우 발음절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이라고 좀 명백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근데 너무 구체적이라서 오히려 학생들의 좀 변별력이 생겨서 그건 또 좋은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도 그 괄호를 어떤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음절을 지켜내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구성해내는가.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선생님. 그래서 그야말로 그런 훈련이나 아예 베이스 자체가 없는 친구들은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만들어낼 줄을 모르는 친구들이 힘든 거죠. 선생님도 너무 많이 고민을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이고 자기 생각을 정말 이야기하고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친구를 정말 선발하기 위한 정말 처절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선생님. 그래서 뭐 좀 팁 아닌 팁을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이 당일 대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연기를 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주어진 텍스트를 읽어낼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읽어낸 맥락에서 복잡하지만 좀 어렵지만 그 블랭크가 쳐진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의 좀 창조적인 해석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전후 맥락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는가. 네. 그런 접근 능력이라든가 어떤 분석과 해석 능력.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짧은 이야기를 자기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잠재력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출 전공은 또 시험을 어떻게 보나요? 연출 전공은 보통 정시 때 연출은 정시에 보나요? 정시 때 선발을 하고요. 수능 점수 들어가고 당일날 그 필기 시험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논술.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좀 작년 기준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공연 예술하고 연출과 관련된 좀 질문들을 서술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 문제는 지정 작품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좀 한 개의 작품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작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마지막 문제는 이미지 2개를 좀 제시를 하고 그 이미지를 A 이미지와 B 이미지를 좀 결합을 시켜서 좀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하나의 이야기를 좀 짤막한 이야기를 구성을 하는 거네요. 만들어보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A, B 이미지를 결합을 해서 분명한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주인공을 비롯한 3명의 주요 배역들을 등장을 시키고 인물들 간의 분명한 갈등을 반드시 제시를 해라.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선생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별의별 변별력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아이들이.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필기하고 면접도 또 보죠? 그래서 오전에 학교 들어오면은 1시간 동안에 말씀드린 그 필기 소설 시험을 보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5분에서 7분 정도의 좀 인터뷰 형식의 면접을 그걸 하루에 다 봐요? 네, 하루에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여기도 연출 전공들은 좀 그래도 좀 성적을 좀 보시죠?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보통 2등급, 3등급, 좀 1등급 아이들도 좀 눈에 띄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가천대만의 좀 특성이나 아니면 이런 학생들을 좀 선호한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어떤 기획사라든가 에이전시라든가
어떤 스타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내가 좀 왜 연기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지 예, 너무나 꾸며진 그런 답변이 아니라 왜 꼭 연기를 해야 되는지 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계속 좀 의문을 던지고 좀 자기가 스스로 답변을 솔직담백하게 자기가 자신에게 좀 답변을 해보는 좀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심사하시는 교수님들도 수십 수백 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지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친구들은 저희들 눈에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 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이 저희 만나면 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만들어진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그런 이야기 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질문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준비된 것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거 있죠?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